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막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도 아니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에서 방향을 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현관 방향을 또 어떻게 재는가 하고, 그 다음에 육회신에 올리는 소주 한 잔의 방향은 또 어떻게 재고, 그리고 우리 집을 기준으로 이사 방향은 또 어떻게 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나경으로 방향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자세한 거는 제가 몸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제가 현관 앞에 와 있는데 제일 먼저 현관 방향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방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현관의 방향을 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재면 안 된다는 거죠. 현관 방향이라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요런 이제 나침반 어플을 많이 다운을 받아서 방향을 많이 재시죠. 근데 요게 오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막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현관 방향 정도 잴 때는 뭐 요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많게는 한 12도, 13도까지 막 그렇게 있지만 디테일하게 뭐 재는 게 아니라서 요 정도는 충분히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집안에서는 사실 나침판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뭐 1도 2도 갖고 뭐 싸울 일이 아니니까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 우리 집 현관이 북쪽이다, 북동쪽이네, 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 어플을 아무거나 뭐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요 핸드폰을 요렇게 봤을 때 요게 지금 위고 여기가 지금 아래거든요. 그래서 요 윗부분을 저 현관에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댑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현관문하고 요 면하고 나란히 되게, 요게 현관문이다. 그러면 요 면하고 나란히 되게 요렇게 갖다 대고, 대지 마시고 또 현관문이 철이니까 조금 떨어지 가지고 요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북쪽이네, 북서네, 요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은 여기까지.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소주잔을 올리는 육회살 방향입니다. 육회살 방향 같은 경우는 정동쪽, 남쪽, 서쪽, 북쪽밖에 없죠. 어떤 분 요번에 그 실시간 때 북성과 북동으로 또 올리고 계시다 하던데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맞아야 무슨 소리가 들리듯이 방향이 맞아야 동기감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정동, 남쪽, 서쪽, 북쪽을 조금 정확하게 재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나침판 어플로 또 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보면은 우리 집의 한중앙입니다. 한중앙에 서가지고 아무데나, 뭐 어떤 분은 현관문을 보고 섰는데 방향이 틀립니다. 또 어떤 분은 거실을 보고 섰는데 또 방향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방향에 서든 북쪽은 북쪽이라는 거죠. 기준이 어느 방향으로 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놓고 봤을 때 북쪽이 현재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남쪽이다, 소주잔 올리는 방향이 남쪽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뭐 여기 놓고 보셔도 되고 요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여기서 남쪽이 어디 있는가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서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남쪽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남쪽에, 이 거실에서 남쪽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가장 남쪽
위치한 곳에 가서 남쪽 방향으로 소주잔을 딱 올리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만약에 동쪽이 내 유키살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동쪽이 어딘가 나침판 어플 요거 보시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서서 보시고, 예. 여기 선다고 해서 북쪽이 바뀌고 여기 선다고 해서 북쪽이 바뀌고 전혀 북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항상 북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서셔가지고 동쪽이 어딘가를 보시면 되겠죠. 동쪽이 어딘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올려주셔가지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 방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방향을 말씀드렸더니 이 나침반 어플로 이사 방향을 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까처럼 또 현관을 보고 재야 되냐, 뭐 거실을 보고 재야 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사 방향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침반 어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렇게 봐봐야 얼마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사 방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개운 여행을 가실 때도 제가 되도록이면 위성 지도, 인터넷 지도하고 좀 친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방향은 집안에서 이 나침반 어플을 보는 게 아니고 위성 지도나 인터넷 지도 어차피 같은 말이지만 인터넷 지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관문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위성 지도를 보면 우리 집은 그냥 점이죠, 점. 네. 그 점을 기준으로 북서면 북서, 북동이면 북동, 네, 그렇게 이사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 방향까지 집안에서 나침반 어플로 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침반들하고 또 낙엽들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제가 그 수집은 아닌데 그냥 조금 특이한 나침반이나 낙엽들이 있으면 제가 또 사모으는 네, 그런 또 취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나침반 어플 있죠. 요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뭐 군용 나침반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문방구에 파는 그런 나침반도 사실은 나침반 어플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방향만 알 수 있는 네, 그런 나침반도 되는데 요거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우리가 그 공동 구매했었던 풍수 나침반 있죠. 바로 요게 이제 낙영이 됩니다. 풍수 나침반을 낙영이라고 하는데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조그맣게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요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옆에 창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 바늘이 위에 동그란 바늘이 있고 아래에는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그 침이 있죠. 요거를 동그란 거를 북쪽으로 맞춥니다. 요거는 이제 낙엽 재는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요것만 그냥 나침판을 갖고 계신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평계 있죠. 옆에 요쪽에 있죠. 수평계 요거를 중간중간에 놓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들고 서 계시면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 북쪽을 가리키고 내가 만약에 동쪽을 찾을 것 같다 그러면 한문으로 이거 동쪽으로 나와 있는 거 요거를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쪽을 찾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곳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중앙에서 우리 집에 남쪽이 여기가 남쪽이구나, 여기가 북쪽이구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나침판을 사시지 말고 따로 사시지 말고 낙영 중간에 있는 나침판, 요게 나침판이니까 요것도 조금 해도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방향을 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영상으로 조금 의문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일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